네,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대통령실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조기 퇴진이나 국정 배제에 대한 입장도 없었고요. 윤 대통령이 내란 피의자로 입건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이 없습니다. 어제 국회에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도 대통령실 차원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만큼 당분간 침묵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실 참모들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일단은 비상근무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업무 기능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가 수용됐다는 소식이 행안부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평소 같으면 대통령실에서 공지가 나와야 하지만 오늘은 행안부에서 나온 겁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는 국민 안전 등을 위해 중요한 자리라서 비워둘 수 없다는 사의 수용 배경 역시 여권 관계자 발로 나왔습니다. 국정 운영 주도권을 잃으면서 대통령실이 이전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여야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로 갑니다. 자, 민정희 기자, 당정의 공동 담화에 대해서 야당에서 강하게 비판이 나왔죠? 먼저 이것부터 다시 짚어볼까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전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공동 담화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 공모 세력을 앞세워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이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오는 14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한동훈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국정 운영의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냐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지 않는 그런 행위 자체가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회견 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탄핵보다 질서 있는 퇴진이 낫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조금 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탄핵은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불확실성이 상당한 기간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당 내외 의견을 여러 방식으로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전에 한덕수 총리와 발표한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정 운영을 직접 챙기는 건 총리라며 비상시국에 당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라고 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기관에서 동시다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법도 발의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대신 이른바 내란 특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찰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계엄기획 총책이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가 있다며 검찰은 내란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어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며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한 비상계엄 문건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뭔가 수습 방안을 당장 내일부터 내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내일 오전 만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 만큼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은다는 건데요. 한 4선 중진 의원은 중진 협의체 가동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조기 퇴진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중지를 모아 한동훈 대표에게 전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4선 의원인 김태호 의원은 오늘 질서 있는 퇴진의 유일한 방법은 탄핵보다 빠른 조기 대선이라며 내년 4월에서 5월 조기 대선을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 신인도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면서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최근 국내 정치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대외 신인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 신인도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로 치솟아 불안정한 상황. 정부는 부총리를 중심으로 총력을 다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필요시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외 투자자 등과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협력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겠습니다. 국회에는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반도체 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미국은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특히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이후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입장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한국 국회에서 나온 결과에 주목했고 한국의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미 동맹은 철통 같고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각국 언론들도 한국의 정치 상황을 주요 뉴스로 전했습니다. The president's own ruling party, its leadership has said that there's no way he can finish his term in office. This political crisis in Korea is far from over. 뉴욕타임스는 탄핵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한국의 불확실성이 길어지게 됐다고 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행동보다 진보 정권의 복귀를 더 우려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진정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네, 관련 소식 특집 9시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특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